지금 말씀 계약 위반입니다.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저는 제 목소리가 이렇게 차갑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약혼자의 상사가 던진 모욕적인 농담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몇 살이고 무슨 일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모든 건 3년 전 가을, 비 오던 저녁에 시작됐습니다. 저는 당시 32살이었고 제 이름을 건 브랜드를 론칭한 지 2년 차였습니다. 패션 소품 브랜드였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았고 직원도 12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삶이었죠. 하지만 그 성공 때문에 오히려 더 외로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정확히는 제게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수진아, 요즘 잘 되는 것 같던데? 하며 자연스럽게 투자 이야기를 꺼내거나 우리 회사 제품 한번 써봐 하며 협업을 제안하는 사람들. 소개팅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대 남자가 제 일을 알게 되는 순간 묘하게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거나 반대로 경계하거나 28배 만났던 남자는 제가 사업을 확장하려 한다고 하자 여자가 너무 욕심내면 결혼 정년기 놓친다고 했습니다. 30에 만났던 남자는 제 매출을 물어보더니 나보다 버는 여자랑은 결혼 못할 것 같아라며 자존심 상해했죠. 그 후로 저는 소개팅에서 제 직업을 프리랜서 디자이너라고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디자인 작업을 하니까요. 다만 전부를 말하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10월 중순이었습니다. 회의가 길어져서 밤 9시가 넘어 퇴근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은 차에 두고 왔고 택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갔는데 거기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우산이 없었습니다. 정장 재킷에 빗물이 흥건히 젖어 있었고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니,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비를 피하려 처마 밑으로 들어가는 대신 그냥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마치 비를 맞는 것조차 귀찮다는 듯이요. 그 모습이 왠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기요. 저는 제 가방에서 작은 접이식 우산을 꺼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이 쓰기엔 좀 작았지만 안 쓰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같이 쓰실래요? 어차피 저도 버스 기다리는 중이라서요.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눈이 컸고 표정이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금방 올 거라서요. 괜찮아요. 저 혼자 쓰기엔 아까운 우산이에요. 그렇게 우산 하나를 함께 쓰게 됐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오늘 힘드셨어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원래 낯선 사람에게 이런 질문 잘 안 하는데 그날은 왠지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네, 좀요. 저도요. 회의가 너무 길어져서 머리가 아파요. 회사 다니세요?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해요. 근데 클라이언트 회의가 있어서요. 선생님은요? 공공기관 계약직이요. 행사 준비하는 일이요. 그렇게 짧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서로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왔고 우린 각자 다른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게 끝일 줄 알았습니다. 근데 3일 뒤 같은 정류장에서 또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알아보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또 야근이세요? 네. 요즘 행사 준비 때문에요. 선생님도요? 저도 마감이 코앞이라서요. 그날도 짧게 이야기하다 헤어졌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몇 번씩 마주쳤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퇴근하는 사람들이니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정류장에서 그 사람을 보면 하루가 조금 덜 무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사람이 먼저 물었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을까요? 근처에 괜찮은 곳 알아서요. 그렇게 우린 처음으로 정류장을 벗어났습니다. 카페는 작고 조용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메리카노를 시켰고 저는 카페라떼를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이민수라고 합니다. 34살이고요. 김수진이요. 32살이에요. 처음으로 서로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민수 씨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클라이언트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고 그거 힘드셨겠어요. 같은 짧은 말로 공감해줬습니다. 억지로 조언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줬습니다. 저도 민수 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약직이라 매년 재계약 심사를 받는다는 것, 행사 준비할 때 외주 업체와 협력하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 그래도 일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것. 민수 씨는 자기 이야기를 할 때도 담담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했습니다. 요즘은 팀장님이 좀 까다로우셔서 조심스럽긴 한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때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2~3번 그렇게 만났습니다. 항상 짧았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서로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간이 제게는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수 씨 앞에서는 뭔가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매출도, 제 브랜드도, 제 성공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김수진으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 혹시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전시 보러 갈 수 있을까요? 그날 저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첫 데이트였습니다. 인사동의 작은 갤러리였는데 민수 씨가 미리 알아본 곳이었습니다. 현대도의 전시였습니다. 저는 디자인 일을 하니까 이런 전시에 관심이 많았고 민수 씨도 그걸 알고 골라준 것 같았습니다. 전시를 보고 나와서 북촌 쪽을 산책했습니다. 11월 말이라 바람이 차가웠지만 날씨는 맑았습니다. 민수 씨가 커피를 사들고 왔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수진 씨 덕분에 작품 설명도 많이 들었고요. 저도 좋았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천천히 걷는 것 같아요. 그때 민수 씨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계약직이라 앞날도 불확실하고 집도 전세고 차도 없고요. 근데 수진 씨랑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용기 내서 말씀드리는데 저랑 사귀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말해야 하나? 사실 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아니라 브랜드 대표고 직원이 12명이고 작년 매출이 얼마였고 하지만 그 말들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민수 씨는 지금 김수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직함도 재력도 성공도 아닌 그냥 저를요. 만약 제가 지금 진실을 말하면 민수 씨의 그 눈빛이 변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이전에 만났던 남자들처럼 위축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과하게 관심을 보이거나 저는 비겁하게도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좋아요, 민수 씨.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민수 씨는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바쁘다고 하면 억지로 시간 내라고 하지 않았고, 제가 피곤해하면 집 앞까지만 데려다주고 돌아갔습니다. 기념일에 비싼 선물 대신 손편지를 줬고, 제가 좋아하는 빵집에서 산 식빵으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왔습니다. 민수 씨 집에도 몇 번 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책장에 소설책이 빼곡했고 작은 화분 2개가 창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요리를 잘했습니다. 된장찌개며 김치볶음밥 같은 걸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원래 혼자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배우게 됐어요. 민수 씨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외로움이 있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민수 씨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고 친척들과도 연락이 뜸했습니다. 사실상 혼자였습니다. 저도 제 작업실에 민수 씨를 초대했습니다. 물론 작업실이라고만 했습니다. 회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주말이라 직원들이 없었습니다. 민수 씨는 제가 작업한 디자인 샘플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수진 씨 진짜 실력 있으시네요. 이런 거 의뢰받으면 얼마나 받으세요? 케바케요. 프로젝트마다 달라서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수진 씨, 우리 결혼 생각해 볼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결혼하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테니까요. 가족이 되면 모든 걸 공유하게 될 테니까요. 저도 민수 씨랑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그럼 부모님께 인사드려야 하는데 수진 씨 부모님은 어떠세요? 저희 부모님은 괜찮으실 거예요. 민수 씨가 좋은 분이라는 거 아시니까요. 실제로 부모님께 민수 씨 이야기를 했을 때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 내일 알아? 아직은요. 수진아, 결혼 전에는 말해야지. 나중에 알면 배신감 느낄 수도 있어. 알아요, 엄마. 곧 말할게요. 하지만 저는 계속 미뤘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달에, 약혼식 전에는 꼭. 그렇게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면서요. 약혼식 날짜를 잡았습니다. 3개월 뒤였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민수 씨 쪽 친척 어르신 2분이 오셨는데 저를 보며 착해 보이는 여자 만났네 하고 좋아하셨습니다. 제 부모님도 민수 씨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민수 씨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민수 씨가 원래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만날 때도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체중도 빠진 것 같았습니다. 요즘 일이 힘들어?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행사 시즌이라 좀 바쁜 것뿐이에요. 하지만 민수 씨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하다가 민수 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 씨가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죄송해요, 수진 씨. 잠깐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응, 받아. 민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민수 씨가 전화 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계속 네 하고 있었습니다. 5분쯤 지나서 돌아왔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 팀장님이 내일 회의 자료 오늘 밤까지 수정해서 보내라고 하셔서요. 지금 밤 10시인데? 네. 죄송해요, 수진 씨.
오늘은 먼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민수 씨는 택시비를 쥐어주며 저를 먼저 보냈습니다. 택시 안에서 뒤를 돌아보니 민수 씨가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펴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혼자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그 후로 민수 씨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만날 때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올 때마다 움찔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영화 보는 중에도, 심지어 잠들기 직전에도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 씨는 그때마다 죄송해요 하며 전화를 받거나 메시지에 답장했습니다. 민수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주말에도 계속 연락하잖아. 괜찮아요. 원래 행사 업무가 이래요. 급한 일이 많아서요. 하지만 민수 씨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2월 중순쯤이었습니다. 약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민수 씨와 주말에 약혼식 관련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민수 씨가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미안한데 오늘 급하게 출근해야 할 것 같아요. 주말인데 팀장님이 내일 있을 행사 점검을 오늘 하자고 하셔서요. 외주 업체 담당자들도 다 불렀대요. 거절할 수는 없어. 계약직이라서요. 재계약 시기도 다가오고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 씨는 일요일 아침 8시에 출근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에 회사 일이 있어서 작업실로 갔습니다. 일하다가 민수 씨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 잘 되고 있어? 점심 먹었어? 1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3시간이 지나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아직 회의 중이에요. 점심은 나중에 먹을게요. 오후 5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 씨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수진 씨, 오늘 저녁도 어려울 것 같아요. 팀장님이 저녁 먹고 2차 회의 하자고 하셔서요. 민수야,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주말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붙잡아 놓고? 제발, 목소리 낮춰주세요. 지금 복도인데 들릴 수도 있어요. 민수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근데 민수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지금은 참아야 해요. 조금만 더. 그날 밤 11시에 민수 씨한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집 가서 쉴게요. 걱정 끼쳐서 미안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 씨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수 씨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푹 들어가 있었고 입술이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새 5kg는 빠진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대체 무슨 일이야? 솔직하게 말해줘. 민수 씨가 한참 동안 커피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이, 박성훈 팀장님인데요. 작년 여름에 부임하셨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근데 가을쯤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처음엔 작은 일이었어요. 이민수 씨, 이거 다시 해봐요. 이민수 씨, 이 정도 퀄리티면 안 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점점 심해졌어요. 제가 만든 자료에 일부러 트집을 잡거나 회의 중에 공개적으로 지적하거나 그건 업무상 피드백 아냐?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근데 민수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업무랑 상관없는 일까지 시켜요. 주말에 팀장님 차 세차해 오라고 하거나 팀장님 아드님 학원 숙제 도와주라고 하거나 심지어 며칠 전엔 팀장님 댁에 김치 냉장고 배송 받아주라고
평일 낮에 제가 어떻게 가요? 그래서 연차 써야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업무가 아니잖아. 알아요. 근데 거절하면? 이민수 씨, 요즘 태도가 왜 그래요? 팀워크가 안 되는데 재계약 어렵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웃으면서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끌어올랐습니다. 그건 갑질이야, 민수야.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고, 저도 알아요. 근데 증거가 없어요. 다 말로만 시키니까요. 메신저로 보내도 이민수 씨, 시간 되면 좀 도와줄래요? 이런 식으로 부탁하는 투로 써요. 나중에 문제되면 강요한 적 없다. 이민수 씨가 자발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른 팀원들은 다들 알아요. 근데 저만큼 심하게 당하지는 않아요. 팀장님이 저를 유독 싫어하세요. 왜? 민수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팀장님이 외주 업체한테 부당한 요구하시는 걸 봤어요. 계약이 없는 작업을 무료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업체 담당자가 난처해 하길래 제가 끼어들었어요. 팀장님, 이건 계약 범위를 벗어난 것 같은데요, 라고요. 그게 잘못이야? 아니요. 근데 팀장님 입장에선 부하 직원이 상사 체면 깎은 거죠. 사람들 앞에서. 그 후로 저한테 이러기 시작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수야, 그럼 인사팀에 신고해야지. 신고해봤자 소용없어요. 제가 계약직이라는 거 팀장님도 알고 인사팀도 알아요. 오히려 저만 찍혀서 재계약 못하게 될 거예요. 지금 시기에 일자리 잃으면 수진 씨, 우리 곧 결혼하잖아요. 제가 백수로 결혼할 순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 건강이 더 중요해. 중요해요. 저한텐 중요해요. 민수 씨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수진 씨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고 싶어요.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 사람이요. 적어도 제 일은 제대로 하는 사람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도망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야, 민수야. 너는, 수진 씨는 몰라요. 민수 씨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진 씨는 프리랜서잖아요. 실력 있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달라요. 저는 계약직이에요. 저는 쉽게 버려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 저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대표라는 것. 직원 12명의 월급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것. 제가 지금 민수 씨한테 괜찮아. 일 그만둬도 돼. 내가 있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것.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민수 씨한테 그 사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민수 씨는 더 초라함을 느낄까요? 아니면 안도할까요? 아니면 배신감을 느낄까요? 민수야. 저는 민수 씨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재계약 시기 지나면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어. 그건 위로가 아니라 비겁한 회피였습니다.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2주가 지났습니다. 민수 씨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새로운 상처가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손등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어쩌다가 다친 거야? 아, 자료 정리하다가 캐비닛에 부딪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수 씨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허리를 제대로 못 펴고 있었습니다. 허리 아파? 팀장님 차 트렁크에서 짐 내리다가 좀 삐었어요. 팀장 차에서 왜 짐을 내려? 팀장님이 주말에 이사하셨는데 도와달라고 하셔서요. 그건 이사업체 부를 일이지. 왜 부하 직원을? 수진 씨, 제발이요.
화내지 말아요. 지금 제가 제일 힘든 건 수진 씨가 화내는 거예요. 민수 씨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3월 초 약혼식을 2주 앞둔 시점에서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 씨한테서 밤 11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지금 시간 돼요? 응, 무슨 일이야? 만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지금 어디 있어? 회사 앞이요.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민수 씨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회사 앞 작은 공원에 민수 씨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보니 민수 씨가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저는 뛰어가서 민수 씨를 안았습니다. 민수 씨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한참 후에야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팀장님이 외주 업체 사람들 앞에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민수 씨는 정말 일 못하는데 어떻게 재계약 받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혹시 내가 약혼한다며? 그 여자한테 미안하지 않냐? 이렇게 무능한 남편감이라는 게라고. 뭐? 다들 웃었어요. 어떤 사람은 팀장님 농담 진짜 웃기시네요 하면서요. 근데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농담이 아니라는 거 알았으니까요. 민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수진 씨, 미안해요. 제가 정말 무능한 것 같아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수진 씨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저는 민수 씨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민수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건 그 팀장이야. 내가 무능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인간 쓰레기인 거야. 근데 왜 저만 이러는 거예요? 왜 저만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민수 씨가 울먹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민수 씨가 혼자 감당하게 둘 수 없다고. 제가 누구인지, 제가 뭘 할 수 있는지는 나중 문제였습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건 민수 씨를 이 지옥에서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요? 방법이 있어. 일단 오늘은 집에 가서 쉬어. 내일 다시 만나자.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희망보다는 체념이 있었습니다. 저는 민수 씨를 택시에 태워보낸 뒤 곧바로 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었지만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부당지시, 갑질신고, 노동청 진정, 근로기준법. 화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박성훈.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민수 씨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잔인하게.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민수 씨 곁에 제가 있다는 걸. 그리고 저는 절대로 제 사람을 이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 경영지원팀장을 불렀습니다. 과장님, 우리랑 거래하는 행사 대행사 목록 좀 주실 수 있어요? 네. 갑자기 왜요? 다음 달 행사 준비 때문에요. 새로운 업체도 알아보려고요. 과장님이 명단을 보내줬습니다. 20개 정도 됐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K플랜 이벤트 에이전시 대표 한지영 영업팀장 박성훈. 찾았습니다. 민수 씨를 괴롭히는 그 사람. 그리고 놀랍게도 제 회사의 협력 업체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작년 한 해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K플랜과는 총 3번 거래했고 금액은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우리 회사 입장에선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쪽 입장에선 중요한 고객사였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분기 계약 논의가 다음 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게임의 규칙이 바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분노는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한 전략이었습니다. 박성훈이라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민수 씨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 그게 목표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가 아닌 조용한 한강변 카페로 불렀습니다. 민수야, 어제 내가 방법을 찾아본다고 했지? 네. 민수 씨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먼저 물어볼게. 너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해 둔 게 있어? 기록이요? 응. 팀장이 언제 뭘 시켰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증거 같은 거. 메신저 대화는 있는데 다 애매하게 써 있어요. 시간 되면 도와줘요. 이거 좀 부탁할게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도 괜찮아. 그것만 있어도 패턴을 증명할 수 있어. 저는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이거야. 첫째, 모든 걸 기록하고 정리한다. 둘째, 법적 근거를 확보한다. 셋째, 적절한 타이밍에 대응한다. 감정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거야. 수진 씨,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냥 약한 계약직이고 팀장님은 정규직 간부인데요. 민수야. 저는 민수 씨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약한 건 내 위치가 아니라 그쪽 논리야. 부당한 건 절대로 오래 못 가. 우리가 제대로만 준비하면 돼. 근데 어떡해요? 일단 내가 아는 노무사한테 자문 받을게. 그리고 너는 앞으로 2주 동안 모든 걸 기록해. 메신저, 통화 내역, 업무 지시 내용, 시간, 장소. 전부 다. 휴대폰 녹음 기능도 켜놔. 그게 불법 아니에요? 자기 방어 목적의 녹음은 합법이야.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증거 확보는 정당한 권리고. 민수 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진 씨,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제 말해야 하나?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민수 씨한테 제 정체를 밝히는 게 아니라 민수 씨한테 힘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친구가 비슷한 일 겪었거든. 그때 많이 알아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그리고 민수야, 절대로 혼자 참지 마. 힘들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알았지? 네. 그날 저녁 저는 제가 아는 노무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대학 동기인 정민호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노동법 전문이었습니다. 수진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민호야, 상담 좀 하고 싶어? 직장 내 괴롭힘 건인데. 내일이야? 아니, 내 약혼자. 자세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듣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형적인 갑질 케이스네. 이거 증거만 제대로 모으면 충분히 대응 가능해. 어떻게? 일단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명백한 위법 행위야. 사용자는 신고를 받으면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해. 만약 회사가 제대로 대응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이고. 근데 민수가 계약직이라서 그게 문제긴 하지. 보복해고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해. 재계약 이후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외부 기관에 직접 진정하는 방법도 있어. 외부 기관? 고용노동부 같은데. 근데 수진아, 솔직히 이런 케이스는 법적으로 이기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해.
법적 절차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지칠 수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해? 회사 내부에서 압력을 넣는 게 제일 빨라. 예를 들어 그 가해자가 회사 입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지. 민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제가 생각한 방향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수 씨 회사 동료 중 한 명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최지훈이라는 선임 직원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가끔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은 선배라고요. 민수 씨 허락을 받고 지훈 씨한테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수 씨 약혼자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혹시 잠깐 통화 가능하실까요? 아, 네. 민수 얘기 들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요즘 회사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혹시 선배님께서 아시는 게 있으신가 해서요. 지훈 씨는 한참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팀 사람들 다 알아요. 박 팀장이 민수한테 어떻게 하는지. 그럼 왜 아무도 말리지 않으세요? 저희도 계약직이거나 무기계약직이에요. 정규직은 팀장님밖에 없어요. 말했다간 다 같이 찍혀요. 그래도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해요. 근데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해서요. 지훈 씨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배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민수 말고 다른 팀원들도 비슷한 일 겪은 적 있나요? 있습니다. 작년에 김대리라고 있었는데 박 팀장 오고 나서 6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정신과 치료받으면서요. 증거가 있나요? 메신저 기록이야 있겠죠. 근데 누가 나서서 문제 삼지 않는 이상, 만약 누군가 나선다면요? 제대로 된 보호가 있다면요? 지훈 씨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럼 저도 도울 수 있습니다. 메신저 기록 캡처해서 드릴 수 있어요. 익명으로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이민수 외 최소 1명 김대리, 가의 유형 인격 모독, 사적 심부름 강요, 업무 외 시간 침해, 부당한 업무 지시, 증거 메신저 기록, 통화 내역, 증언 가능한 동료 1명, 가해자 약점 외주 업체 관리 과정에서 부당행위 계약 외 작업 강요 등 마지막 줄을 쓰면서 저는 멈췄습니다. 외주 업체? 그렇습니다. 박성우는 민수 씨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민수 씨는 공공기관 소속이고 박성우는 그 기관과 계약한 행사 대행사 소속이었습니다. 즉, 박성우는 갑이 아니었습니다. 용역 업체 팀장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계약직 직원을 이렇게 부려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민수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하나만 확인할게. 박성훈 팀장이 소속된 회사랑 너희 기관이랑 맺은 계약서 혹시 볼 수 있어? 계약서요? 왜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내부망에서 볼 수 있지 않아? 볼 수는 있는데 이거 유출하면 안 되는데요. 유출 안 해. 그냥 내용만 확인하면 돼. 특히 업무 범위랑 인력 관리 조항. 민수 씨가 다음날 점심시간에 해당 내용을 사진으로 보내줬습니다. 계약서를 읽으면서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제8조 업무 범위 본 계약의 업무 범위는 행사 기획, 운영, 사후 관리로 한정하며 이외의 업무는 별도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제12조 인력관리 용역업체는 발주처 직원에게 직접적인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으며 협의를 통한 협력관계로 진행한다. 명백했습니다. 박성훈이 민수 씨한테 한 모든 행위는 계약 위반이었습니다.
특히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 건 업무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일이었고 민수 씨한테 직접 지시하고 명령한 건 인력관리 조항 위반이었습니다. 저는 정민호 변호사한테 다시 연락했습니다. 민호야, 이거 봐. 계약서상으론 명백한 위반이지? 완전히. 이 정도면 계약 해지 사유도 될 수 있어. 발주처 입장에서는 발주처는 오히려 피해자야. 용역업체가 계약 조건 안 지키고 월권 행위한 거니까. 만약 이게 공식적으로 문제되면 그 업체는 페널티 먹어. 페널티? 입찰 참가 제한 같은 거. 공공기관 용역은 신뢰가 생명이거든. 한번 찍히면 다른 공공기관 입찰도 어려워져.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수 씨를 만나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민수야, 박성훈이 너한테 한 행동들 전부 계약 위반이야. 법적으로도 문제고 내 회사 입장에서도 문제야. 그래도 신고하면 제가 불이익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해. 지금 당장 신고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준비한 다음에 움직이는 거야. 준비요? 응. 우선 2주 동안 증거를 더 모아. 메신저, 녹음 전부. 그리고 재계약 시기를 넘기자. 재계약 확정되면 당장 해고 못하니까.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까요? 제가 사실은 박성훈 회사의 고객사 대표라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민수 씨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에 제 정체까지 알게 되면 혼란스러워 할 겁니다. 그 다음엔 제대로 대응하는 거야. 회사 감사실에 정식 제보하고 필요하면 외부 기관에도 알리는 거지. 민수 씨가 불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견디는 거야. 싸우는 게 아니라 제대로 책임지게 만드는 거야. 저는 민수 씨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야, 나 믿어줄 수 있지? 민수 씨는 한참 동안 제 눈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수진 씨 믿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K플랜 이벤트 에이전시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소개, 주요 실적, 고객사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주요 고객사 중 하나에 저희 회사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영지원팀장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 다음 분기 K플랜 계약건. 내용 과장님, 다음 주 예정된 K플랜과의 미팅 일정 잠시 보류해 주세요. 내부 검토 사항이 있어서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달력을 폈습니다. 민수 씨 재계약 심사 3월 15일, 약혼식 3월 20일, K플랜 분기 계약 논의 예정일 3월 18일. 타이밍을 계산했습니다. 재계약 확정되고 약혼식 직전. 그때가 적기였습니다. 저는 약혼식 준비 목록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약혼 축하 자리에 민수 회사 사람들 및 협력업체 관계자 초대. 민수 씨가 물어본다면 양가 지인들이랑 편하게 인사하는 자리니까 회사 사람들도 부르자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성훈도 초대할 겁니다. 본인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해주려고요. 2주가 흘렀습니다. 그 사이 민수 씨는 매일 기록했습니다. 메신저 캡처, 통화 녹음, 일지 작성. 최지훈 선배도 몰래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3월 15일 민수 씨 재계약이 확정됐습니다. 수진 씨, 재계약 됐어요. 민수 씨 목소리에 처음으로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축하해, 민수야. 이제 좀 안심해도 되는 거죠? 응. 이제 우리가 움직일 차례야. 3월 18일 저는 K플랜 대표 한지영 씨한테
공식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 계약 관련 중요 사항 협의 요청. 내용 한지영 대표님께 다음 분기 계약 진행 전 귀사 영업팀장 박성훈 씨의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해 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3월 20일 오후 2시 저희 본사 회의실에서 미팅 가능하실까요? 중요한 안건이 오니 대표님께서 직접 참석 부탁드립니다. 한지영 대표는 그날 오후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답변 알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답변 당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약혼 축하 자리 말인데. 응? 너희 회사 사람들이랑 협력 업체 사람들도 초대하면 어때? 어차피 소규모로 하는 거니까 편하게. 그래도 돼요? 괜히 부담스럽지 않아요? 괜찮아. 오히려 좋지. 민수 평소에 같이 일하는 분들이랑도 인사하고 싶어. 그럼 박 팀장님도 오시려나요? 초대하면 올 거 아냐? 그러게요. 민수 씨 목소리가 불안해졌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다 계획이 있어. 나 믿지? 네. 3월 20일이 밝았습니다. 약혼 축하 자리는 오후 6시였습니다. 그 전에 오후 2시 미팅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회사로 갔습니다. 회의실에서 한지영 대표를 기다렸습니다. 이시정각 한지영 대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박성훈이 서 있었습니다. 박성훈은 저를 보더니 잠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왜 이민수 약혼녀가 여기 있지? 했을 겁니다. 저는 일어나서 명함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저희 회사 대표로 있습니다. 박성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박성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명함을 받아든 그는 제 이름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김수진 대표, 그리고 제 얼굴을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지영 대표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무슨 중요한 안건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요? 네. 앉으시죠. 우리는 회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준비한 파일을 펼쳤습니다. 한 대표님, 귀사와 저희는 작년부터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총 3건의 행사를 함께 진행했고 결과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근 귀사 영업팀장이신 박성훈 씨의 업무 방식에 대해 우려되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박성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박 팀장님, 귀사는 현재 공공기관과도 용역 계약을 맺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관 소속 계약직 직원분들과 협력하시면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나요? 그건 일반적인 협업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협업이요? 저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민수 씨와 최지훈 선배가 보내준 메신저 캡처본들이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협업인가요? 화면을 한지영 대표 쪽으로 돌렸습니다. 2025.1, 15, 2147 박성훈, 이민수 씨, 내일 아침 제 차 세차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중요한 미팅 있어서요. 2025.1, 28, 2013 박성훈, 이민수 씨, 우리 아들 과학 숙제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시간 되시면요. 2025.2, 2235 박성훈, 이민수 씨, 주말에 저희 집 이사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죠? 한지영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귀사 박 팀장님이 발주처
직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지시한 내용입니다. 더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박성훈이 외주업체 사람들 앞에서 민수 씨를 모욕한 내용, 업무 시간 외에 부당한 지시를 한 통화 녹취록 요약본. 모두 날짜와 시간이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공기관과 귀사가 맺은 용역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해당 조항에 형광펜 표시를 해뒀습니다. 제12조를 보시면 용역업체는 발주처 직원에게 직접적인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박 팀장님은 이 조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셨습니다. 한지영 대표가 박성훈을 돌아봤습니다. 팀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박성훈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그건 업무 협조 차원에서 부탁한 거였습니다. 강요한 게 아니라 차 세차가 업무 협조입니까?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들 숙제 도와주는 게 업무 협조입니까? 개인 집 이사 도와주는 게요? 그건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저는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박 팀장님은 지난 2월 외주업체 관계자들 앞에서 발주처 직원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일 못하는데 어떻게 재계약 받았냐? 그 여자한테 미안하지 않냐? 이렇게 무능한 남편감이라는 게. 이 발언들 여러 증인이 있습니다. 한지영 대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알고 계셔야죠. 귀사팀장이 어떻게 일하는지. 저는 파일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한 대표님, 저희는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실력도 보지만 윤리도 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업체와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김 대표님, 박성훈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이민수 씨랑 저는 원래 친하게 지냈고, 친하게 지냈다고요? 저는 박성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 약혼 축하 자리에 오시죠. 이민수 씨 약혼녀가 바로 저거든요.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성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지영 대표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네. 그럼 김 대표님이 이민수 씨 약혼자시라는? 네. 그래서 제가 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박 팀장님이 제 약혼자를 어떻게 대했는지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늘 저녁 6시 강남 호텔 3층 연회장입니다. 한 대표님도 함께 오시죠. 어차피 양가 지인들 초대하는 자리니까요. 거기서 박 팀장님이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지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김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멈춰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오후 4시 저는 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약혼식 준비를 위해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민수 씨는 새로 맞춘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 있어? 수진 씨, 오늘 박 팀장님이 오신대요. 응, 알아. 근데 이상한 게 갑자기 되게 친절하게 구시더라고요. 이민수 씨 약혼 축하한다. 꼭 가겠다면서요. 평소랑 완전 달라서 오히려 무섭더라고요. 저는 민수 씨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마. 알았지? 네. 무슨 일이요? 그냥 내가 다 준비해뒀으니까 너는 편하게 있으면 돼. 수진 씨, 뭔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는 대답 대신 민수 씨를 꼭 안았습니다. 민수야, 나 한 가지만 약속해줘. 오늘 이후로는 절대로 혼자 참지 마. 뭐든지 나한테 말해줘.
네. 오후 6시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친척 어르신들이 먼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제 회사 직원 몇 명도 왔습니다. 민수 씨 동료들도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최지훈 선배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박성훈이 들어왔습니다. 한지영 대표와 함께였습니다. 박성훈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민수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민수 씨 축하합니다. 예쁜 약혼녀 만나셨네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민수 씨 목소리가 경직돼 있었습니다. 박성훈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 대표님, 오후에는 제가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축하 자리니까 즐겁게 보내시죠. 식사 준비됐으니 자리에 앉으세요.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30분은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가볍게 대화했습니다. 민수 씨 어머니 대신 오신 친척 어르신이 저희를 축복해 주셨고 제 아버지가 건배 제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메인 요리가 나올 즈음 박성훈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제가 잠깐 축하 말씀드려도 될까요? 민수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가 먼저 무덤을 파는구나. 박성훈이 와인잔을 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수 씨와 저는 함께 일한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민수 씨는 정말 성실한 직원이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성훈이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좀 걱정했어요. 민수 씨가 일을 너무 꼼꼼하게 하려다 보니까 속도가 느릴 때가 있거든요. 제가 가끔 이민수 씨 좀 더 빨리 해봐요 하면 이 친구가 또 밤새워서 하고 그랬죠. 몇몇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민수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성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늘었어요. 제가 좀 엄하게 가르쳤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 안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수진 씨 정말 좋은 분 만나셨네요. 민수 씨가 회사에서 힘들 때마다 약혼녀가 응원해준다며 버텼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수진 씨가 회사 대표시라면서요? 민수 씨 복 터졌네요. 부인 덕에 잘 살겠어요. 그 순간 민수 씨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민수 씨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아직이야 하고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박성훈은 신이 나서 계속했습니다. 아, 그리고 신혼집은 구하셨어요? 요즘 집값 비싸던데. 뭐, 수진 씨가 대표시니까 걱정 없겠네요. 민수 씨는 편하게 사는 거죠, 뭐. 몇몇 사람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영 대표가 박성훈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팀장님, 이제 그만. 하지만 박성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마 긴장한 나머지 술을 좀 마신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진담으로 축하하는 거예요. 이민수 씨 같은 친구가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제가 다 기쁘네요. 회사에서는 좀 모자란 면이 있어도 집에서는 착하게 잘할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최지훈 선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팀장님, 그만하시죠. 뭐, 지훈 씨, 왜 그래요? 축하 자리에서 동료 깎아내리는 게 축하입니까? 분위기가 급격히 싸늘해졌습니다. 박성훈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저는 농담으로. 농담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최지훈 선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팀장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저희 다 알고 있어요. 다른 동료 한 명도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팀장님, 너무 심하셨어요.
주말에도 밤늦게도 계속 일 시키시고 박성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가 어디긴요? 제 약혼자 축하 자리인데.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한테 집중됐습니다. 박성훈 팀장님, 제가 오후에 뭐라고 했죠? 민수랑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요. 김 대표님, 저는 방금 축사 잘 들었습니다. 엄하게 가르쳤다. 모자란 면이 있어도 부인 덕에 잘 산다. 이게 친한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까? 박성훈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오후에 보여줬던 그 자료들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이 축하 자리인 건 맞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서요. 저는 화면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준비해둔 거였습니다. 메신저 캡처본들이 큰 화면에 떴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성훈 팀장은 지난 6개월간 제 약혼자에게 이런 일들을 시켰습니다. 차 세차, 아들 숙제, 개인 이사, 김치 냉장고, 배송 수령.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외주 업체 관계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일 못하는데 어떻게 재계약 받았냐? 그 여자한테 미안하지 않냐? 무능한 남편감. 민수 씨 친척 어르신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박성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업무 협조였고 농담이었고 지금 제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계약 위반입니다. 저는 계약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공공기관과 귀사가 맺은 용역 계약서 제12조. 용역 업체는 발주처 직원에게 직접적인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다. 박 팀장님은 이 조항을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위반하셨습니다. 한지영 대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조치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한지영 대표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 사안은 공공기관 감사실에 공식 제보됩니다. 계약 위반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사적 이익을 위한 직권 남용. 전부 다요. 제발. 박성훈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냥 열심히 하라고 한 거였어요. 이민수 씨가 잘 됐으면 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민수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팀장님은 저한테 잘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괴롭히신 거예요. 제가 말대꾸했다고, 계약 조항 지적했다고, 그게 자존심 상하셨다고. 이민수 씨, 그건 오해 아닙니다. 민수 씨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팀장님 전화가 올까봐 휴대폰 보는 게 무서웠어요. 출근할 때마다 토할 것 같았고요. 그게 열심히 하라고 한 거예요? 민수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민수 씨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이제 끝났어. 그리고 박성훈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박성훈 팀장님, 제 회사는 다음 분기부터 K플랜과의 모든 계약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도 이 내용을 정식으로 전달할 겁니다. 법적 책임은 귀사와 귀하가 지시게 될 겁니다. 박성훈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후 민수 씨 친척 어르신 한 분이 일어나셨습니다. 수진 씨, 잘했어. 우리 민수 지켜줘서 고마워. 그 말에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축하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서요.
하지만 넘어가면 안 될 선이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니다. 내가 옳았어. 박성훈과 한지영 대표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연회장에 남은 사람들은 잠시 침묵했다가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최지훈 선배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박수를 쳤습니다. 민수 씨가 저를 봤습니다. 수진 씨, 고마워요. 정말로. 민수야. 저는 민수 씨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사실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뭔데요? 나 프리랜서 디자이너 아니야. 브랜드 대표야. 직원 12명 있고. 민수 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진짜요? 응. 처음부터 숨겼어. 미안해. 민수 씨는 한참 동안 저를 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알았으니까. 화 안 나? 화는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수진 씨가 저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어서요. 덕분에 제가 구해졌잖아요. 저는 민수 씨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진짜로 시작이었습니다. 서로의 전부를 아는 것부터요. 약혼식이 끝나고 우리는 호텔 로비 카페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민수 씨와 저 단둘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커피잔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야.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봐. 뭐든지. 민수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 씨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거? 아니, 처음엔 몰랐어. 근데 내가 점점 지쳐가는 게 보였어. 그래서 알아봤지. 언제부터요? 내가 밤 11시에 회사 앞 공원에서 울고 있을 때. 그때 결심했어. 이제 그냥 놔둘 수 없다고. 민수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피해요. 약혼자한테 이런 모습 보여서. 왜 창피해? 힘든 걸 힘들다고 하는 게 창피한 거야? 저는 수진 씨한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싶었어요. 근데 오히려 수진 씨가 저를 구해줬잖아요. 저는 민수 씨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우리 서로 구하는 거야. 나도 내가 있어서 버티는 거 많아.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 근데 수진 씨가 회사 대표라는 거, 그건 왜 말 안 했어요? 두려웠어.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내 직업 알고 나서 달라지는 걸 봤거든. 어떤 사람은 위축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관심 보이고 그게 싫었어. 그냥 김수진으로 만나고 싶었어. 그래도 말했어야죠. 저한테는. 맞아. 말했어야 했어. 미안해. 민수 씨는 한참 조용히 있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저랑 만날 때 항상 바빴던 건 회사 일 때문이었어요? 응. 작업실이라고 했던 곳이 실제로는 회사 사무실이었고요. 맞아. 그때 제가 프리랜서는 수입이 불안정하지 않아요? 했을 때 수진 씨가 괜찮아. 나름 안정적이야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네요. 응. 민수 씨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결혼하면 제가 열심히 벌게요 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웠어. 내가 그렇게 생각해 준다는 게. 근데 속으로는 내가 훨씬 많이 버는데 생각했겠죠. 아니야. 그런 생각 안 했어. 거짓말. 민수 씨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게. 내가 그렇게 말할 때 나는 말해야 하나 고민했어. 근데 말하면 내가 더 부담스러워 할까봐 못했어. 그게 내 실수였어.
수진 씨는 절 믿지 않았던 거네요. 그게 아니라, 맞잖아요. 저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건 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고 안 믿었다는 거잖아요. 민수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수진 씨 회사 대표라는 거 알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위축됐을 것 같아요? 아니면 돈 때문에 만났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민수 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뭐가 부족해서 그랬어요? 제가 계약직이라서요? 집이 전세라서요? 차가 없어서요? 민수야, 제발. 아니면 제가 박 팀장한테 당하는 걸 보고 역시 이 사람은 약하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런 생각 절대 안 했어. 저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를 봤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수야, 나는 내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야. 오히려 반대야. 너무 강해서 걱정됐어. 혼자 다 견디려고 하니까. 나한테 기대지도 않고. 그건 수진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 씨도 저한테 기대지 않았잖아요. 회사 운영하면서 힘든 것도 직원들 챙기느라 지친 것도 다 혼자 견뎠잖아요. 저한테 말 안 했잖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 씨가 옳았습니다. 저도 민수 씨한테 제 짐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제 어려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 말이 맞아. 민수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작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 우리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말이야? 수진 씨는 회사 대표고 저는 이제 백수예요. 내일 당장 사표 낼 거거든요. 그건 당연하지. 그 회사에 있을 필요 없어. 근데 그럼 저는 뭐예요? 백수 남편이에요. 수진 씨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사는. 민수야. 아니,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진 씨는 괜찮아요? 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민수, 그만해. 네. 저 같은 사람이 뭐야? 너 지금 내 자신을 뭘로 보는 거야? 사실이잖아요. 저는 지금 너는 6개월 동안 부당한 대우 받으면서도 버텼어. 재계약 걱정하면서도 포기 안 했어. 나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혼자 견뎠어. 그게 약한 거야? 부족한 거야? 그래도 뭐, 직장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거야? 연봉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거야? 저는 민수 씨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야, 나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얼마를 벌든, 그런 거 상관없어. 나는 내가 좋아. 버스 정류장에서 비 맞으면서도 처마 밑으로 안 들어간 그 사람. 힘들어도 다른 사람 먼저 챙기는 그 사람. 내 이야기 조용히 들어주던 그 사람이 좋아. 민수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저는 수진 씨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아요. 아니야. 너는 나한테 엄청 많이 해줬어. 뭐요? 나한테 그냥 김수진으로 있을 수 있게 해줬어. 대표도 성공한 사람도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저도 울컥했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민수야. 내가 내 진짜 모습 알면 실망할까봐.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래서 말 못했어. 미안해. 민수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 씨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전화로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진 씨 냈어요. 사표? 어땠어? 시원하더라고요. 이제 안 와도 된다는 게. 민수 씨 목소리가 가벼웠습니다. 근데 최 선배랑 다른 팀원들이 저 때문에 용기 냈대요.
자기들도 박 팀장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기로 했대요. 잘했네. 그리고 감사실에서 연락 왔어요. 조사 시작한대요. 빠르네. 수진 씨가 보낸 자료 때문인 것 같아요. 그거 보고 바로 움직였대요. 저는 전날 밤 공공기관 감사실에 공식 이메일을 보냈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와 함께요. 민수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좀 쉬려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할지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수진 씨, 응?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수야. 2주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성우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K플랜 이벤트 에이전시는 해당 기관과의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그리고 향후 2년간 공공기관 입찰 참가가 제한됐습니다. 한지영 대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성우는 즉시 해고 조치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대표로서 제 불찰입니다. 한 대표님, 직원이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셨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잘하시길 바랍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결과였을 뿐이었습니다. 한 달 후 민수 씨가 새로운 회사에서 면접 제안을 받았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이었지만 분위기가 좋다고 했습니다. 수진 씨, 저 여기 가봐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가 하고 싶으면 해. 연봉은 예전보다 좀 낮아요. 그게 중요해? 아니요. 그냥 말하고 싶어서요. 숨기지 않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우리 이제 뭐든지 얘기하자. 민수 씨도 웃었습니다. 결혼식은 5월에 올렸습니다. 작은 규모였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서약서를 읽을 때 저는 민수 씨를 봤습니다. 나 김수지는 이민수를 남편으로 맞이하며 약속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눠지겠습니다. 서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서로의 강함을 믿겠습니다. 혼자 견디지 않고 함께 버티겠습니다. 민수 씨도 읽었습니다. 나 이민수는 김수진을 아내로 맞이하며 약속합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습니다. 직함이 아닌 사람을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쳤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최지훈 선배가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민수야, 수진 씨, 진심으로 축하해. 그리고 고마워. 너희 덕분에 우리도 용기 냈어. 지금 우리 팀 분위기 완전 달라졌거든. 새로운 팀장님 오셨는데 정말 좋으신 분이야. 다행이네요, 선배. 응. 그리고 민수야, 너 떠나고 나서 우리 다 느꼈어. 내가 얼마나 좋은 동료였는지. 민수 씨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선배, 고마워요. 저도 선배 도움 없었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아니야. 너 혼자 버틴 거야. 우린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수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싸움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 함께 이겼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을 잡았습니다. 첫날 밤 우리는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봤습니다. 수진 씨, 응? 저 아직도 가끔 꿈을 꿔요. 박 팀장한테 전화 오는 꿈이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는 덜 무서워요. 왜냐면 수진 씨가 옆에 있다는 걸 아니까요. 저는 민수 씨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가끔 무서워. 회사 망하면 어떡하지?
직원들 월급 못 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그럴 때는 저한테 말해요. 응, 이제는 말할게.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는 바다를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수진 씨,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르지. 힘든 일도 있을 거고 좋은 일도 있겠지.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근데 너랑 같이니까 괜찮아. 민수 씨가 웃었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민수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수진 씨, 고마워요. 저를 구해줘서. 아니야. 우리 서로 구한 거야. 맞아요. 우리 같은 편이죠. 응, 같은 편. 저는 민수 씨를 꼭 안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3년 전 비 오던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된 이야기. 프리랜서 디자이너와 계약직 직원의 만남. 거짓말로 시작했지만 진실로 이어진 관계. 각자의 두려움을 안고 살았지만 결국 함께 극복한 우리. 이제 우리는 부부였습니다. 직함도 재력도 성공도 아닌 그냥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였습니다. 민수 씨가 잠든 후 저는 휴대폰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2026년 5월 25일. 오늘 민수와 결혼했다. 3년 전 나는 혼자였다. 성공했지만 외로웠다. 사람들은 내 직함을 봤지 나를 보지 않았다. 민수를 만났을 때 나는 거짓말을 했다. 두려워서였다. 하지만 민수는 나를 봤다. 대표가 아닌 그냥 김수진을. 그래서 사랑하게 됐다. 민수가 힘들어할 때 나는 처음으로 내 힘을 제대로 썼다.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민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다. 약한 모습도 두려운 모습도. 그리고 깨달았다.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것을.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회사 운영도 쉽지 않고 민수도 새로운 일에 적응해야 하고. 하지만 괜찮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같은 편이니까. 일기를 닫고 저는 잠든 민수 씨를 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는 얼굴. 저는 민수 씨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야, 잘 자. 내가 지켜줄게. 내가 나를 지켜준 것처럼.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 함께하는 모든 날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잘 해낼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편이니까.